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생리학 파이널 모의고사 특강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 특강은요, 저희가 그동안 강의를 했던 이론서, 예상 문제,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이론들을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답과 더불어서 이 오답에 대한 해설까지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론들을 머릿속에 잘 정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인체 에너지 대사 시스템 중에 ATPPC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요.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그래프가 딱 나와 있어야 되죠. ATPPC 시스템에 가고, 젖산 시스템에 가고, 유산소 시스템이 흐른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중간 시간 안에, 장시간에 발생되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1번 한 문제에 글루코스가 2개의 ATP가 된다. 자, 2번 10초 내에 고강도의 근수축이 필요한 때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 세 번째, 고에너지 결합이 분리돼서 아데노신 2 이상, 즉 아데노신 디스포스페이트가 포스포스페이트 인산 및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라는 것들. 포스포크레아틴이 PI로 분해될 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재합성을 한다라는 것들이. 여기 잘못된 게 뭐죠? 한 문제에 글루코스가 2개 ATP가 된다라는 것들은 방금 표에서 그린 ATPPC 시스템이 아니고 무산소 시스템, 젖산 시스템이죠. 그렇죠? 한 문제에 글루코스 2개 ATP는 젖산 시스템이다. 젖산 시스템의 제한점이다라는 것이죠. 근육 내 혈액의 젖산의 축적, 이 젖산 락테이트라는 것들이 머슬의 컨트랙션, 근육이 수축할 때 생겨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이 부산물들이 머슬에 쌓이게 되면 젖산을 농도가 높아져 젖산 역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운동 수행에 제한을 준다. 그렇죠. 따라서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사이다. 알고 있죠, 우리는. 보기에 설명한 인체 에너지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라고 장황하게 써놨어요. 문제를 딱 받아들이자마자 와, 너무 길다. 어떻게 이해하지? 볼까요? 근육은 포도당 및 지방산을 혈액을 통해서 공급에 의해서 글리코겐 및 중성지질과 적은 양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을 저장을 한다. 그리고 크랩 사이클하고 전자전단계로 유입이 되면서 복합적인 화학적 변화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탄수화물과 프로틴과 팻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아세틸코아로 지나서, 그렇죠, 이게 전자전단계와 크랩 사이클을 통해서 H2와 CO2가 나타난다. 그렇죠? 이 플로우가 머릿속에 또 있어야 된다. 끼워 맞춰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크랩 사이클하고 전자전달계가 나오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일단 유산소 시스템이죠.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아세틸코아를 지나서. 그렇죠? 그러니 답은 3번 유산소 시스템, 즉 유산소 과정이다. 그렇죠? 산소는 전자에 대한 최종 수용체이다. 많은 양의 ATP가 생성이 된다. 그렇죠? 유산소 시스템이다. 오케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괄호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 에너지 시스템이 3가지 설명되어 있고요. 어떤 연료가 쓰이는지, 그렇죠? 산소는 쓰이는지 쓰이지 않는지, 또는 반응 속도는 빠른지 느른지, ATP 생성량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구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기 그대로 볼까요, 한번? ATP 시스템은 화학적 연료는 크레아틴이고, 산소는 무산소성이고, 반응 속도는 빠르고 ATP 생성량은 적다. 무산소 해당 과정은 화학적 연료는 크레아틴이고, 산소 유무는 무산소, 반응 속도 빠르고 ATP 생성량은 매우 적다. 유산소 과정의 연료는 지방, 단백질, 글리코겐, 산소 유무의 반응은 유산소성이다. 반응 속도 느리고 ATP 생성량은 많다. 잘못된 게 뭐예요? 크레아틴이 아니다. 근육 글리코겐은 산소를 이용 없이 분해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무산소성에 해당 과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글루코스가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 글리코겐이 무산소성에서 산소 이용 없이도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유산소성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 중 구조적 변화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유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이에요. 유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
단발성 운동이 아니고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죠. 훈련을 했다는 소리예요. 구조적 변화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해야 했대요. 즉 헤모글로빈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유글로빈의 수가 증가하였다.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능력이 증가하였다. 네 번째, 산소 소비량이 감소하였다라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숨은 키워드. 구조적 변화. 숨은 키워드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키워드죠. 다 맞는 말이에요. 읽어보면. 그렇죠. 볼까요? 해설을 볼게요. 자,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로 나뉘게 된다. 그렇죠. 구조적 변화는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한다. 모세혈관의 단위 면적당 밀도가 증가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이오글로빈 수가 많아진대요.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산화 능력이 증가해서 유산소성 능력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기능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봤을 때 포도당 절약을 할 수 있다. 글루코스를 저장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유리지방산을 동원을 많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 글루코스를 절약을 하고 대체 에너지로 유리지방산을 먼저 동원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더 길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게 바로 기능적인 변화다예요. 그렇죠. 산소 소비량이 감소한다. 젖산 생식량이 감소한다. 일회박실량이 증가한다. 일회박실량이 증가하면 뭐가 줄어들겠어요? 트레이닝을 통해서 헐트레이트 줄어들죠. 심박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젖산 생성이 감소가 된다. 방금 제가 앞서 락테이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젖산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소리죠. 이 락테이트가 젖산이 생성이 감소가 되면 그만큼 더 이 락테이트 티레시홀더라는 그렇죠. LT 지점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운동 시간이라고 칩시다. 운동 시간이에요. 이 트레이닝을 잘 안 한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력이 약한 사람, 운동장을 한 바퀴만 뛰어도 헉헉거리는 사람들, 이 락테이트 티레시홀더가 훈련을 통하지 않았으니 락테이트 티레시홀더가 이 앞쪽에서 오는 거예요. 운동 시작, 그리고 여기가 끝이라고 했을 때. 근데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락테이트 티레시홀더가 더 운동 시간이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5분만 뛰어도 지치는 사람, 30분을 뛸 수 있는 사람, 이 차이인 거죠. 그렇죠. 단순히 이 락테이트 티레시홀더 하나만으로 유산소 운동이 판단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많은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의 능력이 발생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무산소 트레이닝의 대사적 적응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무산소 트레이닝에 대한 대사적으로 적응을 할 때. 그렇죠. ATP PC 시스템과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필요한 효소 활동을 감소한대요. 2번 ATP 제합성 효율 증가와 ATP PC의 글리코겐 저장 능력을 증가시킨대요. 최대 운동 후에 EPOC 산소결핍에 따른 젖산의 의존도가 낮아져서 효율적인 운동 수행이 가능하대요. 4번 근섬유당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를 한대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예요? 1번이죠. ATP 시스템과 PC 시스템의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필요한 효소 활동이 증가를 하죠. 무산소성 트레이닝이니까. 이 외에도 많은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정리를 해놨으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뉴런의 전기적 자극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론서에 전기적 자극 순서를 일렬로 표시해 놓은 문구가 생각나시나요? 생각이 나신다면 답은 너무나 쉬워요. 축삭돌기, 축삭, 신경자극, 축삭종말, 세포체 어디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극이 먼저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자극이 들어오고 수상돌기로 가서 수상돌기로 가서 세포체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정리할게요. 신경자극으로 가고 수상돌기로 갔다가 세포체로 가서 끝나면 다시 축삭과 축삭종말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뉴런은 정기적 저기 원웨이죠. 원웨이. 양방으로 통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세포가 이렇게 있고 원웨이로 보낸다. 뉴런의 정기적 활동의 신호 전달 순서는 신경자극,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 종말 순이다.
다음 보기 중에 세포막의 정기적 활동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소듐과 칼륨이 있어요. 소듐과 포타슘이 있다는 거죠. 나트륨, 소듐 같은 말이고 포타슘, 칼륨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헷갈리지 마세요. 소듐이라고? 나 나트륨으로 배웠는데. 포타슘이라고? 칼륨으로 배웠는데. 같은 말입니다. 세포 안과 밖에 전이 역전이 일어나는 결정에 이르는 시기이다. 세포막에 나트륨의 농도가 활성돼서 나트륨이 세포막 안으로 유입을 한다. 그렇죠? 무슨 시기예요? 분홍기, 재분국기, 탈분국기, 과분국기. 정답은 탈분국이다. 정기적 신호가 와서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재분국, 과분국, 분홍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계의 구조 중에서 중추신경의 구분과 내용에 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중추신경, 우리 보면 중추신경과 뭐로 나눠져 있죠? 말초신경으로 나눠져 있다. 중추신경에는 뭐하고 뭐예요? 뇌, 또 하나 척수, 척추.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말초예요. 말초신경이에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 중추신경에서 하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손에서는 알맞게 작정해진 것은 손에서는 운동 기능, 지적 기능, 감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간내에서는 고객근의 조절, 근육량, 근육의 운동 협응을 권장하고 있다. 뇌, 간에서는 체온 유지를 시키고 물질 대사에 조절을 하고 있다.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척수밖에 없어요. 다릅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에서 말초신경계 중 감각신경에 대해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구심성. 반대되는 게 뭐예요? 원심성. 그렇죠? 관절수정기, 관절의 각도, 가속계, 압력에 의해서 변형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금방축, 근육의 길이에 반응을 하는 수용체다. 골직원, 근육의 수위적 움직임을 조절한다. 금방축, 근육의 신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 뭐예요? 3번이에요. 금방축, 골직원 헷갈리지 마세요. 길이와 장력. 지금처럼 반대로 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골직원은 장력에 반응하고 그 장력을 신호를 전달을 한다. 골격근의 수위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은 운동신경, 원심성 중 체성신경계에 해당된다. 그렇죠. 또 네모칸 넣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섬유의 유형 중에 근섬유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타입 2X, 타입 2A, 타입 1, 머슬 파이버가 나왔어요. 에너지체계, 무산소, 피로도 낮음, 산화 능력은 약하대요. 타입 2X가 해당 능력은 높은데요. 타입 2A, 유산소, 유무산소,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고 피로도는 중간이나 높아요. 산화 능력은 강하대요. 해당 능력은 낮대요. 타입 5는 유산소성이래요. 피로도는 높고요. 산화 능력은 강하고요. 해당 능력은 낮대요.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죠? 낮음이죠. 3번. 그렇죠. 속근, 백근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가가 1번이고요. 나가 2번이고 다가 3번이고 나가 4번입니다. 즉 이게 틀렸다. 낮음이다. 골격근의 구조적 순서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작은 것부터 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섬유, 근세자, 액틴 마이오신, 근원섬유, 근다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되죠. 액틴과 마이오신이 먼저 제일 하단에 있죠. 그다음에 근세자가 있고요. 그렇죠. 다부터 볼까요? 액틴과 마이오신, 니은, 근세사, 그런 다음에 근원섬유가 있고요. 근섬유가 있고 마지막에 그것들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근다발이 있죠. 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부신 수질 호르몬 중에 카테콜라민의 작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들이 카테콜라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겠죠. 심장 박동수와 수축기를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증가한다. 혈액 속에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이 방출되고 감가 근육의 글리코겐이 분해된다.
혈압이 증가된다. 호흡량이 감소된다. 4번 골격근으로 혈액량이 증가가 된다예요. 바르지 않은 것은 호흡의 증가, 호흡량의 감소가 아니죠. 빠르게 작용하는 호르몬으로서 교감신경에 의해 부신 수질에 자극되면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된다.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흥분성과 억제성 물질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죠. 심박출량의 증가, 혈압의 상승, 호흡량의 증가, 혈중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증가, 감각 근육의 글루콘의 분해가 촉진이 된다. 그게 바로 카테콜라멘의 작용이다. 13번 운동 동안에 글루코스 대살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루코겐을 분해하고 혈당 수준을 올린다. 글루카곤, 간. 에피네프린은 글루코겐의 분해를 가속시킨다. 분해시킨대요. 에피네프린이. 코티졸,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킨다.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아미노산의 간에서 글루코스 신장 합성에 상대로 도움을 준다. 4번 성장 호르몬은 유리지방산의 동원을 감소시킨다. 정답은 뭐예요? 아는 것은 4번 성장 호르몬은 유리지방산의 동원을 감소시킨다가 아니고 성장 호르몬은 유리지방산의 동원에 증가시킨다. 그래서 뼈와 근육을 발달을 촉진한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죠. 자, 14번 부신 피질의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코티솔, 당질, 코티졸을 분해한다. 2번 알도스테론을 분해한다. 3번 알데스테론은 소듐과 포타시움의 균형을 조절하며 격렬한 운동을 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4번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을 분비한다. 부신 피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도 우리가 잘 나눠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정답은 3번이에요. 알데스테론은 소듐과 포타시움의 균형을 조절하며 알데스테론의 분비는 레닌과 안지오텐신에 의해서 시작되고 격렬한 운동에 의해 하루에 증가한다. 레닌과 안지오텐신의 이론도 역시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론서에 써져 있습니다. 이론서에 있는 걸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폐 용적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매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폐 용적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틀리기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1회 호흡량, 1회 호흡 시 들여 마시거나 뇌신 공기량, 호흡 예비 용적, TV에서 1회 호흡량에서 최대한 더 들여 마실 수 있는 양, 호기 예비 용적, TV에서 1회 호흡량에서 최대한 배출시킬 수 있는 양, 잔기 용적, 정상호흡에서 최대 흡입할 수 있는 양이에요.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잔기 용적이죠. 교과서에 호흡 나타내는데 어디가 어디까지고 여기서부터는 TV고요. 여기서부터는 장기력이고요. 기억나시죠? 여기 다 설명되어 있는 것들. 이론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번 폐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흡기 용량, 폐 용량, 기능적 잔기 용량, 총폐 용량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볼까요? 정답은 볼까요? 흡기 용량 IC는 정상호흡에서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양이래요. IC는 TV 플러스 IRV래요. 2번 폐 활량은 최대 흡기 시 폐의 총 가스량이다. 기능적 장기 용량은 정상호흡에서 TV를 배출하고 남은 양이다. 총폐 용량은 최대한 공기를 들어 마신 후에 최대한 배출시킬 수 있는 공기의 양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두 개밖에 없죠. 기억, 디귿. 그렇죠. 나머지는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 자, 17번 마이오글로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마이오글로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하는 물질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기 볼게요. 근육에서 발견되는 산소 결합 단백질이다. 산소를 근세포 막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헤모글로빈의 구조적 차이는 두 분자 간의 산소 친화도로 차이를 가지고 온다. 세 번째, 헤모글로빈과 유산구소를 가지고 있지만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4번, 지구섬유에는 매우 적은 양, 중간섬유에는 약간, 속근섬유에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 마이오글로빈이. 그렇죠? 바로 정답은 4번이죠. 지구섬유에서는 많은 양, 중간섬유에서는 약간, 속근에서는 매우 적은 양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써놨어요. 그렇죠? 잘 속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기가
염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증가된 폐 환기는 인체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고 수소 이온을 제거하고 pH를 증가시킨다. 수소 이온 농도를 증가시킨다. 2번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지면 pH가 높아지고 혈액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되면 pH는 감소한다. 3번 호흡기가 혈액 내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조절하고 산염기 균형을 유지를 한다. 4번 호흡기는 운동 중 산과 염기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체계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반대죠, 반대. 혈액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면 pH가 낮아진다.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감소하고 pH가 증가한다.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열수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열수능. 열수능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혈장량이 증가한다. 2번 발현율이 증가한다. 3번 피부의 혈류량이 증가한다. 4번에 멸충격 단백질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뭐예요? 혈류량이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죠. 그렇죠. 발현 시점의 초기와 땀에 의한 염분 손실의 감소 등이 있다. 그렇죠. 20번 운동에 따른 순환기 반응과 적응으로 최대 운동 중에 순환기 계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자, 1번 총 근육 혈류량이 증가가 된다. 최대 심장 박출량과 1회 박출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Q와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심박수에 변화가 생긴다. 지구력 훈련에 관해 선수에는 최대 심박수는 감소하게 된다. 4번 최대 유산소 능력이 감소된다예요. 그렇죠.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타나지만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헷갈리게 하는 문제인 거예요. 증가하죠. 어떻게 감소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염두하고 그거를 잘 판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